실버라이프의 그림자. 세상 모든 소리가 잠든 듯 고요한 봄밤이었다. 박은수 여사는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습관처럼 뜨개질 바늘을 돌렸다. 창밖으론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고 적막한 집 안에는 간간히 들려오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3년 전 늘 곁을 지켜주던 남편이 야속하게 먼저 세상을 등진 후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외로움은 짙은 안개처럼 그녀의 일상을 감쌌다. 교사로서 평생을 바쁘게 살아왔던 지난날이 꿈결처럼 아득했다. 정년 퇴직과 함께 찾아온 것은 기대했던 여유가 아니라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과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이었다. 아들 현우는 촉망받는 엔지니어가 되어 먼 독일 땅에 터를 잡았고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다. 영상통화로 남아 손주들의 재롱을 볼 수 있었지만 화면 너머의 온기는 늘 아쉬웠다. 딸 지미는 결혼 후 수도권 신도시에 보금자리를 꾸렸지만 맞벌이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주말에 가끔 들러 밑반찬이며 살림을 챙겨주고 가곤 했지만 딸이 돌아간 뒤에 텅 빈 집은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다. 엄마, 이거 한번 해보세요. 실버라이프라고. 요즘 저희 시어머니도 이걸로 친구들 많이 사귀신대요. 어느 토요일 오후 장을 봐서 들른 지민이 은수의 낡은 스마트폰에 무언가를 설치하며 말했다. 복잡한 건 딱 질색이었지만 딸아이의 반짝이는 눈망울과 엄마도 이제 좀 즐겁게 사셔야죠라는 말에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 지민은 서툰 솜씨로 은수의 프로필을 만들어주었다. 이름 박은수, 나이 68세, 취미는 뜨개질과 화초 가꾸기. 그리고 지민이 엄마, 웃는 사진이 예뻐요라며 골라준 몇 해 전 남편과 함께 갔던 설악산 단풍놀이 사진이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되었다. 사진 속 은수는 남편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편에는 이미 남편의 병세에 대한 불안감이 옅게 드리워져 있었다. 며칠 동안 실버라이프 앱은 은수의 스마트폰 한 구석에서 조용히 잠자고 있었다. 그러다 무료한 일요일 저녁 소파에 기대앉아 무심코 앱을 열어보았다.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올린 소소한 일상사진과 짧은 글의 화면을 채우고 있었다. 오늘은 손주 녀석 돌잔치에 다녀왔네요. 세월 참 빠릅니다. 뒷산 약수터에서 마시는 물 한 잔이 꿀맛입니다. 은수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이들의 삶을 한참 동안 엿보았다. 그러다 용기를 내어 얼마 전 완성한 목련자수 손수건 사진을 찍어 올렸다. 봄을 기다리며 한 땀 한 땀 수놓아 보았어요. 아직은 서툴지만 마음만은 봄 처녀랍니다. 댓글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몇 시간 뒤 좋아요 하트 몇 개와 함께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진입니다. 라는 짧은 댓글이 달렸을 때 은수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머금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로건이라는 낯선 아이디로부터 개인적인 쪽지가 도착했다. 자신을 캐나다 밴쿠버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50대 중반의 한국계 교포 사업가라고 소개한 그는 우연히 은수의 프로필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특히 은수가 올린 목련자수 손수건 사진에서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이 느껴져 용기를 내어 쪽지를 보낸다고 했다. 그의 프로필 사진은 푸른 숲을 배경으로 중절모를 쓴 채 먼 곳을 응시하는 남자의 뒷모습이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고독하면서도 낭만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박은수 선생님의 글과 사진에서 느껴지는 온화함과 섬세함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문학을 사랑했고 지금은 비록 사업을 하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름다운 것에 대한 동경을 품고 살아갑니다. 괜찮으시다면 선생님과 삶의 작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로건의 메시지는 정중하면서도 다정했다. 은수는 몇 번이고 그의 메시지를 곱씹어 읽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낯선 이의 관심과 따뜻한 말들이 겨우내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이 나이에 무슨... 애써 고개를 저으면서도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써 내려갔다. 안녕하세요, 로건 씨. 부족한 제 글과 사진에 관심을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로건 씨와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로건과의 대화는 은수의 메마른 일상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은수 선생님, 오늘도 햇살처럼 빛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라는 안부 인사와 함께 아름다운 캐나다의 자연 풍경 사진을 보내왔다.
저녁이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라는 다정한 인사와 함께 잔잔한 클래식 음악 링크를 공유해 주었다. 은수가 과거 교사 시절 아이들과 겪었던 소소한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하면 그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귀 기울여 들어주었고 때로는 아이들의 순수함에 감탄하며 함께 웃어주기도 했다. 은수가 새로 뜬 뜨개질 작품 사진을 올리면 선생님의 손길이 닿은 작품들은 마치 살아 숨쉬는 것 같습니다. 그 정교함과 따스함에 매번 감탄하게 됩니다라며 진심 어린 찬사를 보냈다. 그의 메시지 하나하나에는 은수를 향한 깊은 존경과 세심한 배려가 묻어났다. 은수는 밤늦도록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로건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때로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새벽녘까지 대화가 이어지기도 했다. 로건은 자신의 사업 이야기, 캐나다에서의 생활, 젊은 시절 꾸었던 문학도의 꿈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은수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은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깊이 공감해 주었고 그녀의 작은 슬픔에도 함께 아파해 주었다. 은수 선생님의 마음은 호수처럼 맑고 깊으신 것 같아요. 그 안에 제 작은 배를 띄워 잠시 쉬어가도 될까요? 로건의 이런 시적인 표현들은 은수의 감수성을 자극했고 그녀는 어느새 그를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강렬한 정서적 교감이었다. 딸 지민에게는 차마 이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행여나, 엄마,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에요.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라는 핀잔이라도 들을까봐 두려웠다. 무엇보다 이 은밀하고 달콤한 설렘을 깨고 싶지 않았다. 로건과의 관계는 오롯이 그녀 자신만의 비밀 정원이었다. 어느덧 로건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지 2달이 넘어가고 있었다. 계절은 봄을 지나 초여름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사이 로건은 은수의 생일을 기억해 두었다가 직접 그린 듯한 어설픈 난초 그림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은수 선생님의 생신을 멀리서나마 축하드립니다. 제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와 은수를 감동시켰다. 그림은 비록 서툴렀지만 그의 정성이 느껴져 은수는 하루 종일 그 그림을 들여다보며 행복해했다. 그러던 어느 날 로건으로부터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은수 선생님, 사실은 제가 요즘 작은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한국의 한 중소기업과 중요한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환율 변동으로 인해 계약금 일부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소액이지만 이 계약이 무산되면 회사에 큰 타격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아주 잠시만 제게 도움을 주실 수 없을까요? 물론 계약이 성사되는 대로 바로 몇 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은수 선생님께 이런 부탁을 드리게 되어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은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돈 문제였다. 과거 남편이 사업 자금 문제로 전전긍긍하며 힘들어했던 모습, 그리고 그로 인해 온 가족이 고통받았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안 돼. 돈 문제는 절대 안 돼. 하지만 로건의 간절한 목소리와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그녀를 갈등하게 만들었다. 그는 늘 자신에게 진심이었고 한 번도 무리한 부탁을 한 적이 없었다. 정말 급한 사정이 있겠지.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일 거야. 그리고 바로 갚는다고 했으니까. 은수는 밤새 고민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로건에게 얼마나 필요하신가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로건이 말한 금액은 50만 원이었다. 은수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녀는 결국 로건이 알려준 낯선 이름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송금 후 로건은 정말 감사합니다, 은수 선생님. 선생님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 계약만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제가 한국으로 건너가 선생님께 직접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선생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희망에 찬 메시지를 보내왔다. 은수는 그의 마지막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며칠 뒤 로건은 약속대로 50만 원을 은수의 계좌로 다시 보내왔다. 그리고는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이 사업은 미래가 매우 밝습니다, 은수 선생님.
만약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선생님과 함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싶습니다. 푸른 잔디가 깔린 작은 정원에서 함께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삶,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의 달콤한 속삭임에 은수는 이미 그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황혼을 현실처럼 그리고 있었다. 그의 말대로라면 지긋지긋한 외로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로건은 은수의 마음을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는 은수가 좋아하는 시인의 시집을 국제우편으로 보내주기도 했고, 은수가 밤에 잠 못 이룬다고 하면 자장가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은수가 경로당 친구들과 사소한 다툼으로 속상해하면 그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분개하며 은수의 편을 들어주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은수 선생님의 진심을 몰라준다고 해도 저 로건만큼은 선생님의 편입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분이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은수는 자신이 마치 18살 소녀가 된 것처럼 가슴이 뛰고 얼굴이 붉어지곤 했다. 그녀의 스마트폰 갤러리에는 로건이 보내준 캐나다의 설경 사진, 단풍잎 사진, 밤하늘의 별 사진 등이 가득 채워져 갔다. 그의 존재는 이제 은수의 삶에서 단순한 온라인 친구를 넘어 정신적인 지주이자 유일한 위안처가 되어가고 있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계절은 무더운 여름의 한복판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동안 로건은 두세 차례 더 소에게 돈을 빌려갔고 그때마다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돈을 갚으며 은수의 신뢰를 더욱 단단히 구축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다. 어느 날 밤 로건으로부터 다급하고 절박한 목소리의 전화가 걸려왔다. 평소 메시지로만 대화하던 그가 직접 전화를 걸어온 것은 처음이었다. 은수 선생님,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제가 추진하던 한국지사 설립건이 거의 성사 단계였는데 갑자기 경쟁업체에서 방해 공작을 펼치는 바람에 막대한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몇 년간 공들여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꿈꿔왔던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도 불가능해질지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중간중간 흐느끼는 소리까지 들려왔다. 그가 요구한 금액은 자그마치 3천만 원이었다. 은수가 평생 모은 적금과 남편이 남긴 얼마 되지 않는 유산을 모두 합쳐야 겨우 마련할 수 있는 그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거액이었다. 은수는 망연자실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3천만 원이요? 로건 씨, 그건 너무 큰 돈이에요. 제게는 그런 돈이... 은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압니다, 은수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이 위기만 넘기면 저는 반드시 선생님께 몇 배, 몇십 배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한국으로 달려가 선생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은혜에 감사드릴 겁니다. 우리가 함께할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은수 씨. 당신만이 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로건은 애원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은수의 마음에 박혔다. 밤새도록 은수는 지옥 같은 고민에 휩싸였다. 한쪽 머리에서는 이건 사기야. 분명히 뭔가 잘못됐어. 세상에 이렇게 쉽게 큰 돈을 빌려달란 사람이 어디 있어. 하는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렸지만 다른 한쪽 가슴에서는 그는 나를 사랑해. 그는 나를 필요로 해. 내가 그를 돕지 않으면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그리고 나도 그와 함께할 마지막 희망을 잃게 될 거야 하는 절박한 속삭임이 더 크게 들려왔다. 지난 몇 달간 로건이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한결같은 다정함, 진심 어린 위로, 그리고 함께 꿈꾸었던 장밋빛 미래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가슴 뛰는 설렘과 살아있다는 생생한 감각을 안겨준 사람이 바로 로건이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일 리 없다고 은수는 필사적으로 믿고 싶었다. 어쩌면 이것이 신께서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은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뒤 동이 틀 무렵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은행을 향했다. 수십 년간 차곡차곡 쌓아온 적금 통장을 해지하고 남편이 남긴 얼마 되지 않는 유산마저 모두 현금으로 찾았다.
은행원의 의아한 눈초리가 따가웠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딸 지민에게는 오래전부터 갖고 싶었던 작은 땅이 급매물로 나왔는데 계약금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다고 둘러댔다. 떨리는 손으로 로건이 알려준 대포통장으로 추정되는 낯선 계좌에 3천만 원을 송금하는 순간 은수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애써 외면했다. 괜찮아.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로건 씨는 약속을 지킬 거야. 하지만 돈을 보낸 그날부터 로건의 태도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오던 그의 안부 메시지는 며칠에 한 번꼴로 줄었고 그나마도 요즘 사업 문제로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은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나의 여신님. 이라는 형식적인 내용뿐이었다. 은수가 먼저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은 한참 뒤에 나왔고 그마저도 단답형이기 일쑤였다. 은수는 애써 불안감을 떨치려 했지만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로건이 보내주었던 아름다운 풍경 사진들은 이제 더 이상 위안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공허한 약속처럼 느껴져 가슴을 핥히었다. 주말 아무것도 모르는 지민이 평소처럼 반찬거리를 들고 은수의 집을 찾았다. 부쩍 수척해진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지민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엄마,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은수는 아니다. 그냥 여름이라 입맛이 없어서 그런다며 얼버무렸다. 그때 은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민은 우연히 어머니의 스마트폰에 떠있는 낯선 이름의 계좌 이체 내역과 로건이라는 남자와 주고받은 의심스러운 대화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다. 3천만 원 이체 완료. 나의 천사, 당신 덕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곧 당신 곁으로 날아갈게요. 지민은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이 로건이라는 사람 누구고 이 3천만 원은 또 뭐냐고요? 지민의 다급한 물음에 은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 설마 사기당하신 거예요? 제발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딸의 절규에 은수는 그만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지민아, 엄마가 어리석었어. 은수는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아이처럼 흐느꼈다. 남편이 떠난 후 느꼈던 지독한 외로움, 로건과의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그가 속삭였던 달콤한 약속들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지민은 분노와 안타까움,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연민으로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날 밤 지민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인터넷을 통해 로맨스 스캠에 대한 정보를 미친 듯이 검색했다. 수법, 피해 사례, 대처 방법. 보면 볼수록 어머니가 당한 수법은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지민은 곧바로 경찰서에 어머니를 대신해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담당 형사는 해외에 서버를 둔 온라인 사기는 범인 검거나 피해액 회수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지민은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만은 없었다. 어떻게든 어머니를 위로하고 이 지독한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했다. 지민은 어머니에게 로건이 보낸 사진들이 대부분 인터넷에서 도용된 가짜 사진들이며 그의 계좌 역시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은수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아니다. 로건 씨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분명 무슨 오해가 있을 거야. 그녀는 마치 부서진 레코드판처럼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지민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머니에게 로건과 직접 영상통화를 시도해보라고 설득했다. 엄마, 정말 그 사람이 떳떳하다면 왜 영상통화를 피하겠어요? 얼굴 보고 직접 이야기하면 모든 게 분명해질 거예요.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로건에게 영상통화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로건 씨, 당신 얼굴을 보며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발, 이것이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로건에게서 답장이 왔다. 나의 은수, 물론이죠. 하지만 지금은 해외 출장 중이라 통신 상태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날 밤늦도록 연락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은수가 애타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메시지를 보내자 마지못해 짧은 영상 통화가 연결되었다. 하지만 화면은 심하게 흔들렸고 어두컴컴한 배경 속 남자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제대로 식별조차 할 수 없었다. 목소리 또한 평소 메시지에서 느껴지던 부드러움과는 전혀 다른 낮고 탁한 음성이었다.
게다가 은수가 무언가 질문을 하려 할 때마다 은수 씨, 지금 전파 방해가 너무 심하네요. 다음에 다시 라며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어버렸다. 그 순간 박은수는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듯한 극심한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 몇 달간 그녀를 웃고 울게 했던 모든 달콤한 말들과 찬란했던 약속들이 한낱 허상이었음을, 자신이 한낱 어리석은 놀이객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로건에 대한 믿음과 사랑, 함께 그렸던 황혼의 꿈이 산산조각나며 검은 절망의 심연으로 끝없이 추락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에게 정직과 성실을 가르쳐왔던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참을 수 없는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혐오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며칠 동안 은수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창밖의 세상은 여전히 생명력 넘치는 여름의 열기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혹한의 겨울보다 더 시리고 황량했다. 지민은 다니던 회사에 긴급 휴가를 내고 밤낮으로 어머니 곁을 지켰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어리석음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어머니의 앙상한 어깨를 보며 깊은 죄책감과 연민의 눈시울을 붉혔다. 엄마,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엄마의 외로움을 알아챘더라면 이런 끔찍한 일은 없었을 텐데. 지민은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부여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경로당 친구 김영희 할머니도 매일같이 은수의 집을 찾아와 손수 끓인 죽을 내밀고 아무 말 없이 은수의 등을 쓸어주었다. 은수야, 이년아, 정신 좀 차려. 그놈은 네 돈 먹고 잘 살겠지만 너는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되잖냐. 네 잘못 아니야. 그놈이 천하의 나쁜 놈이지. 얼른 기운 내서 그놈 잡을 궁리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 영희 할머니의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호통과 위로에 은수는 아주 조금씩 기력을 찾아갔다. 지민의 끈질긴 설득으로 은수는 심리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상담사는 은수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준 뒤 그녀가 겪은 감정들이 결코 그녀만의 잘못이나 유별난 반응이 아니라고, 누구든 로맨스 스캐머들의 정교하고 악랄한 감정 조종 수법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은수는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조금씩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건강하게 해소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또한 지민은 사이버 범죄 수사대에 근무하는 대학 동기에게 자문을 구해 로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어보려 했지만 이미 사기꾼은 모든 온라인 흔적을 지우고 잠적한 뒤였다. 피해액을 회수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냉정한 현실은 또 한 번 은수의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절망의 늪에만 빠져 있지 않기로 다짐했다. 잃어버린 돈보다 더 소중한 남아있는 자신의 삶과 가족들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한 의지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시간이 약이라는 진부한 말처럼 은수의 깊은 상처는 더디지만 아주 천천히 아물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실버라이프 앱을 들여다보지 않았고 로건이 보냈던 수백 통의 메시지들도 모두 깨끗이 삭제했다. 대신 딸 지민과 함께하는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주말이면 함께 인근 전통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지민이 어릴 적 좋아했던 잡채며 갈비찜 같은 음식들을 정성껏 만들어 함께 나눠 먹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동네 공원을 나란히 걸으며 예전에는 차마 꺼내지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했다. 한동안 서먹했던 모녀 사이의 대화는 로맨스 스캠이라는 끔찍한 시련을 통해 역설적으로 더욱 진솔하고 따뜻해졌다. 은수는 자신의 아픈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처음에는 죽기보다 더 부끄럽고 두려워했지만 김영희 할머니의 적극적인 권유로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 사기 예방교실에 수강생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하게 로맨스 스캠이나 보이스피싱 등으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다른 노인들을 만나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위로를 주고받으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용기를 얻었다. 그들의 눈물 어린 사연 속에서 은수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실마리를 발견했고 동시에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덧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문턱, 은수는 용기를 내어 자신이 겪었던 로맨스 스캠 경험을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기로 결심했다.
노인복지관 강당에 마련된 작은 발표회 자리였다. 처음에는 마이크를 잡은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지만 객석을 가득 메운 또래 노인들의 따뜻한 격려의 눈빛과 지민의 응원 속에서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로건과의 첫 만남부터 마지막 절망의 순간까지, 그리고 그 이후 겪었던 고통과 회복의 과정까지. 그녀의 진솔하고 용기 있는 고백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온라인 사기의 위험성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지역 케이블 방송 뉴스에도 짧게 소개되기도 했다. 은수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얽매여 사는 패배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빛으로 승화시키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로건은 끝내 잡히지 않았고 잃어버린 3천만 원도 영영 되찾을 수 없게 되었지만, 은수는 그보다 훨씬 더 값지고 소중한 것들을 얻었다. 바로 조건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와 사랑,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불굴의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과 이웃들의 따뜻한 지지와 연대의 힘이었다. 창가 흔들의자에 앉아 평화로운 표정으로 뜨개질을 하는 은수의 얼굴에는 예전의 온화한 미소와 함께 모진 시련을 당당히 극복해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강인한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이제 막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앙증맞은 아기 베댓저고리가 놓여 있었다. 곧 세상에 나올 첫 손주를 위한 할머니의 사랑과 축복이 담긴 특별한 선물이었다. 창밖으로는 눈부신 황금빛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져 내렸고, 은수는 그 햇살만큼이나 찬란하고 희망찬 내일을 조용히 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마른 가슴에는 더 이상 채워지지 않던 외로움 대신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 대한 설렘과 기대, 그리고 살아있음에 대한 깊은 감사가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아련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실버라이프의 그림자 속에 갇힌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절망을 이겨내고 다시 태어난 빛나는 황혼의 주인공이었다.